안녕하세요. 스타일리그 임광목 대표입니다. 6월 10일 월요일 오후 3시 58분 장마감 유튜브 방송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월요일인데요. 새로운 한 주 활기차게 활발하게 출발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는 오늘 시장이 그다지 좋은 모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굉장히 활발하고 활기차게 지루하지 않은 흐름을 종목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가 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장마감 방송과 주말 그 스페셜 방송에서요. 그 ECB 유럽의 중앙은행인 ECB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부분 그리고 그 캐나다의 그 금리 인하를 단행한 부분, 아울러서 JP 모건과 맥컬리라는 두 개의 투자은행의 리포터를 근거로 해서 저는 그 향후 장세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뷰로 전환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저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전제를 달았죠. 이번 주에 삼성전자가 수급선을 회복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번 주에 그 6월달 동시만기일이잖아요. 동시만기일을 잘 넘기자. 이 두 가지 전제, 이 두 가지만 잘 넘기고 나면은 앞으로 그 시장이 좀 더 그 수월하고 또 글로벌에 동조를 하면서 조금 강하게 4월 달 이후 4월, 5월 해서 어떤 기간 조정의 장세였다라면은 또는 그 박스권에 갇혀 있는 장세였다라면은 그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우선은 이 두 가지 마치 그 이스라엘 민족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과 그리고 홍해를 건너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좋은 장세로 진입하기 이전에 이번 주에 넘겨야 될 두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했죠. 삼성전자의 수급선 회복 그리고 동시만기를 잘 넘기자, 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의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지난번에 엔비디아에서 또 이제 HBM, 삼성전자 HBM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그동안에 이렇게 경기선 밑에서 며칠 동안 이렇게 경기선 밑에서 움직이다가 지난주에 이렇게 갭으로 해서 급등하는 흐름이 나왔죠. 이틀 동안 이렇게 이제 상승권에서 움직였지만 그때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여기 위에 있는 그린색의 저항을 돌파를 못했다. 이틀 동안요. 이 그린색이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수급선이거든요. 제가 이제 분석하는 걸로는 이 그린색을 저는 수급선으로 보는데 이 수급선을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 주를 넘기면서 또 그 이후에 좋은 장세가 가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서는 삼성전자가 이 수급선을 돌파를 해야 된다라는 전제를 깔았는데요. 자, 오늘 삼성전자가 수급선을 돌파하기는커녕 다시 이렇게 경기선 아래로 밀려버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죠. 왜 이런 흐름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봐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번 주 동시만기를 우선 잘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3월 달에 동시만기일에 여러분들에게 파생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잘 가르쳐 드린 바가 있는데요. 또 이제 3개월이 경과가 됐으니까 그때 배웠던 내용들을 조금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해보시고요. 또 이 6월달 동시만기일이 이런 구도로 해서 움직이고 있구나도 한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삼성전자가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은요. 지금 보시면 자, 주식 선물입니다. 주식 선물을 보시면은요. 지금 오늘 6월 10일 기준으로 봤을 때 이렇게 2천억 정도의 매도가 깔려 있죠. 외국인 기준으로요. 2천억 정도의 매도가 깔려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주식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약 6배 정도의 레버리지가 있다. 그럼 이게 보이기에는 2천억이지만 6배 정도의 레버리지 효과까지 고려한다라고 하면 1조 2천억의 매도가 깔려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 또 주식 선물에서 가장 비중이 큰 종목은 무엇이겠습니까? 삼성전자가 역시 주식 선물에서도 시가총액이 가장 높기 때문에 주식 선물에서도 거래 비중이 삼성전자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마도
2천억 정도 레버리지까지 고려하면은 1조 2천억 정도의 이 마이너스 수급으로 잡혀 있는 상당 부분이 삼성전자와 연관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동시만기일의 이 주식 선물도 이번 동시만기일 이번 주 목요일입니다. 주식 선물도 만기가 오기 때문에 일단은 이 만기가 급하기 때문에 오늘 삼성전자가 그렇게 되밀리는 모습이 나왔구나라고 우리가 일단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이제 삼성전자의 되밀림은 이번 이 주식 선물의 만기가 되는 이번 주 목요일을 통과하면서는 이제 또 다른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일단은 그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조건들이 부합이 되어야 되겠지만요. 자, 일단 주식 선물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 삼성전자가 왜 이렇게 되밀림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이번 주에 삼성전자 수급 회복을 관전 포인트로 봐야 되며 동시만기를 잘 넘겨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주식 선물 가지고 설명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장중에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코스피가 굉장히 많이 1% 이상 코스피 2700선을 또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또 장중에는 거의 보합까지 회복되는 듯 했으나 장막판에는 또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른바 그 동시만기일, 왜 그 동시만기일을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겠습니까? 위칭, 마녀라는 뜻이잖아요. 심술이 곧다는 뜻이겠죠. 이렇게 변동성이 나오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시장이 오히려 지루하지 않고 굉장히 활발하게 전개되는 모습이었다. 자, 왜냐하면 이런 만기를 맞이하는 종목들이 자기들의 그 구도상으로 뭔가 열심히 활발하게 움직여 주면서 그 만기를 그 만기의 이익을 추구할 수도 있고 손실을 회피할 수도 있고, 이런 그 구도상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활발한 흐름이 나왔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맥락이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동시만기일에서 그 지수가 그런 흐름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역시 지수는 코스피 200 선물 지수를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자, 이렇게 기준을 잡고 본다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2조 3천억이죠. 마이너스 2조 3천억 정도가, 역시 지수도 아까 주식 선물은 레버리지까지 고려해서 1조 2천억 매도, 그리고 그 지수 선물은 이렇게 2조 3천억 매도 포지션이 아직도 버젓이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그 시장에서 보셨다시피 지수가 2700, 코스피 지수가 2700 이하로 급락을 하는 그런 흐름이 나왔다. 그래서 어쨌거나 이번 주에 그 동시만기 주간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은 아직 이런 그 수급적인 부분들이 작용을 하면서 전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에 동시만기일 말고도 외국의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있죠. 이번 주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한국의 동시만기일뿐만 아니라 미국의 물가가 곧 발표가 됩니다. CPI 많이 들어보셨으니까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 그리고 도매 물가지수인 PPI 모두 이번 주에 발표가 되고요. 또 이번 주에는 FOMC 미국 통화 그 공개시장위원회죠. 공개시장위원회에서 통화금리 금리 결정을 하는 그 회의까지 일정이 12일, 13일 뭐 이렇게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는 이렇게 이벤트들이 담겨 있는 단지인데, 지난주 금요일 날 저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한 이유가 고용 지표가 좀 좋게 나와서 그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금리 FOMC, 이번 주에 있는 FOMC에서 오히려 또 금리 인하에 대한 커멘트가 매파, 비둘기파와 매파, 제가 구분해 드렸죠.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금요일 날 조금 미국 증시가 하락을 했는데, 저는 사실 그 고용 지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잘 들으세요.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일용직들이 많아가지고 고용 지표가 좋게 나오면 그건 오히려 안 좋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뭐 고용 지표가 일시적으로 좋게 나온 것이 또 금리 인하하고
거리를 벌려놓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는 좀 온당치 않은 그런 그 시장의 반응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번 주에 있는 그 이벤트의 단지, 좀 전에 이벤트의 단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벤트의 단지가 어쩌면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찻잔 속의 태풍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자, 이 찻잔 모양으로 바꿔놨는데요. 찻잔 속의 태풍이라면은 뭐 이번 주 이벤트들이 시장에 지금 우려나 어떤 그 시장에서 좀 어떤 변동성이 나오면 어떻게 하나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그게 크게 뭐 영향을 안 줄 것 같다라는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번 그 이벤트들이 많이 몰려 있긴 하지만 그 이벤트들은 그냥 찻잔 속의 태풍 정도로 큰 영향을 주지 않고 그냥 넘어갈 것 같아 보인다. 그래서 시장을 너무 우려를 가지고 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오히려 지난주 금요일 장마감과 토요일에 스페셜 방송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이후에 이제 6월 장세가 이제 마무리되면서부터는 9월 가을 장세를 향해서는 보다 좀 나은 장세, 보다 좀 좋은 장세, 그리고 금리 인하가 오히려 가시권에 들어오는 그런 장세로 바뀌지 않을까라고 제가 다소 긍정적인 뷰를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여러 가지 그 증시 관련된 그 겉으로 이벤트도 그렇고요. 어떤 그 지표도 그렇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고용 지표 그런 것들이 하나의 그 상자라면은 상자의 겉면만 볼 것이 아니고 측면, 또 윗면, 뒷면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저는 좀 전에 그 고용 지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FOMC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우려보다는요 좀 그 이면에서 어떤 걸 봤으면 좋겠냐면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세 흐름이 이것도 적어 볼까요? 대세 흐름은 선진국의 금리 인하 단행이다. 자, 지난주에 ECB가 단행을 했고요. 또 G7에 들어가 있는 캐나다 뭐 이런 데서 이런 그 미국하고 바로 옆에 있는 같은 북미 경제권에 있는 캐나다가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잖아요. 단행을 했다라면은 어떻게 미국의 그 금리 인하 대세 흐름은 뭐 지금 좀 전에 지난주에 잠깐 우려가 됐다고 하는 뭐 고용 지표라든지 또는 이번 주에 발표가 되는 뭐 그 CPI, PPI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이런 대세 흐름을 그 상자 이면에 숨겨져 있는 이 대세 흐름을 더 여러분들이 비중 있게 인식을 하시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대세 흐름을 가지고 역으로 이번 주에 발표될 금리 인하가 아니고 물가 지표를 나름대로 제가 예상을 해본다라면은 생각보다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지금 대세 흐름이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은 이 대세 흐름을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는 아마도 물가가 좀 그 많이 낮아진 걸로 좋게 나와야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당연한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힌트를 어디에서 줬냐? 유럽에서 주지 않았습니까? 유럽도 한때 8%대 고공 물가였거든요. 그리고 미국도 한때 8%대 고공 물가. 그런데 유럽이 2%대 물가가 진입을 하니까 지난주에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잖아요. 자, 그러면은 미국하고 유럽하고 거의 선진국이라고 같이 봤을 때 그리고 그 고공 물가가 8%대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거를 그리고 거의 똑같은 정책을 썼다라고 봤을 때 이번 6월 달 그 물가 발표 이제 6월 달에 발표되는 물가는 물론 5월 달에 그 물가가 이제 6월에 발표가 되는 것이긴 한데 오히려 2%대로 나오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제 예상이 이제 맞는지 안 맞는지 이 부분은 또 며칠 지나면은 확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여러분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좀 이해가 좀 되셨습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오늘 뭐 오히려 저는 그 시장이
하락했지만 굉장히 활기차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앞으로 그 전개될 앞으로 다가올 좋은 시장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 과정에서 손바뀜이 이렇게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어떤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현대제철이나 동국제약 이런 종목들은 오늘 보니까 또 최저가를 경신하더라고요. 최고가가 아니라 최저가를 경신하는데요. 정말 그 종목들 중에 잘못된 종목들은 그런 흐름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명심하고요. 앞으로 다가오는 시장이 좀 더 좋은 시장이 다가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은 따로 있다. 모든 종목이 다 탄력적으로 가는 건 아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더 좋아질 것 같다. 자, 저의 그 전반적인 그 분석에 동의를 하신다라면은요, 포트폴리오도 한번 같이 점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10-6656-9502, 010-6656-9502로요. 문의 사항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문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라면은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